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임신 여행에 관한 강의입니다. 오늘은 유산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인 임신 8주에 관한 내용이니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임신 8주 때 폐하는 모든 주요 장기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심장과 폐가 발달하여 몸 전체로 혈액순환이 일어나죠. 따라서 팔다리가 세분화되고 크기도 커지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임신부도 자궁이 커지면서 몸무게가 늘기 시작하고 유방이 커지는 게 실감이 나는 등 변화가 뚜렷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임신 초기 중 이때가 가장 유산 위험성이 높아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폐하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이 시기의 태아는 머리에서 엉덩이까지의 길이가 18에서 20mm 정도로 실주 때 길이의 2배 정도로 커집니다. 단순히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 시기부터 배아는 매주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많은 장기를 한꺼번에 만들어 나갑니다. 8주는 모든 주요 장기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심장과 폐가 어느 정도 발달하여 몸 전체로 피순환이 일어나고 팔다리가 세분화되는 시기이죠.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뇌가 발달하여 뇌신경들과 감각신경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계속 발달하고 후각 기능이 시작되는데요. 혀에는 미뢰가 형성되어 맛을 느끼는 미각 발달이 시작됩니다. 치아도 유치뿌리가 자리 잡고 입천장이 만들어지죠. 폐하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투명한 피부 밑으로 혈관을 볼 수 있는데요. 폐하의 척추가 곧아져 몸을 세우고 머리를 들 수 있게 되죠. 심장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폐와 대동맥에 연결돼 몸 전체로 피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때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고 심장, 간, 위장, 내장이 계속 발달하죠. 그 외에도 쓸개, 갑상선 등의 조직이 형성됩니다. 다리의 아체가 허벅지의 다리 발로 나뉘고 사지가 점점 길어지고 관절도 생기는데요. 손가락과 발가락 또한 물갈퀴처럼 연결되어 있던 막이 점차 사라지면서 손과 발 형태의 모습을 합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생식선이 생기고 남하는 고환이 여하는 난소가 생기죠. 이렇듯 폐하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생기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임신부에게는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째, 입덧이 심해지면서 임신을 실감하게 됩니다. 입덧은 대개 80%의 산모들이 겪는 증상이지만 개인차가 심한 증상이며 입덧을 아예 안 하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4주에서 5주 차부터 이미 입덧을 하신 분 중에 이 시기에 입덧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일수록 식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만약 입덧이 매우 심한 분이 있다면 입덧 완화를 위한 음식을 찾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아랫배가 조금 부풀어 보이고 가끔 배가 단단하게 뭉치기도 합니다. 8주차에 접어들면 태아의 크기가 커지면서 자궁의 크기도 주먹만한 크기로 커지는데요. 그에 따라 아랫배가 약간 부풀거나 종종 배가 뭉치는 증상이 생기죠. 셋째, 외음부 피부색이 짙어지고 질 분비물도 많아집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질과 외음부의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외음부 피부색이 짙어지고 점액성 분비물도 늘어나게 됩니다. 팬티 라이너나 속옷을 자주 갈아주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침이나 땀이 많아집니다. 태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침이 많이 나오고 평소보다 땀도 많이 흐릅니다. 다섯째, 기미와 주근깨 등 피부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임신부에 따라 임신 호르몬 분비로 인한 변화가 생기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가려움증 및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간혹 얼굴의 색소 변화인 기미와 주근깨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럴 때는 임신부에게 무해한 화장품을 쓰시길 권유합니다. 자, 다음으로 임신 8주차에 해야 하는 건강관리 및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4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유산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항상 조심합니다. 이 시기는 유산 위험성이 높아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거나 과격한 일이나 운동, 활동은 삼가하셔야겠죠. 자궁이 커지면서 생기는 임신 초기 증상으로 아랫배에 약간 느껴지는 통증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평소보다 배가 많이 아프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엔 병원에 빨리 내원하여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치료를 해야겠죠. 둘째, 정기검진과 산정검사를 해야 합니다. 정기검진을 하여 태아의 건강과 심박동을 확인하고 필요한 산정검사를 해야 합니다. 셋째, 임신 초기 출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신 초기에 착상을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착상열이라 하는데요. 하지만 임신 초기에는 피가 살짝 비치는 정도에도 유산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병원에 내원하여 유산 위험성이 있는지 착상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화장실을 자주 가고 변비 예방을 위해 수분 섭취를 자주 합니다. 임신 중에는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반대로 위장 운동 저하로 변비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임신 3개월 이후에는 이런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화장실을 참지 말고 자주 가는 것이 좋죠.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섬유질이나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엔 임신 8주차에 해야 하는 영양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3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필수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엽산을 비롯한 필수 비타민과 영양소를 꼭 섭취하셔야 합니다.
식품으로 섭취가 힘들다면 영양제로 챙겨 드셔야 하죠. 둘째, 미네랄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철분, 아연, 칼슘은 임신 중에 특히 중요하며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칼로리는 최소 1700kcal는 섭취해야 합니다. 입덧이 있더라도 태아의 모든 장기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시기이므로 1700kcal는 섭취해야 하며 최소 1500kcal는 섭취해야 하죠. 이 시기에는 평소 1800에서 2000kcal보다 더 많이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주차에 대한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8주차는 유산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심장과 폐는 어느 정도 발달하여 제대로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시기이죠. 뇌의 발달과 함께 감각신경들도 발달하면서 이목구비 또한 또렷해져 태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입덧 등 불편한 증상으로 본인이 괴롭더라도 태아를 생각하면서 참으시고 비록 몸과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도 아기와 엄마를 위해 행복한 상상을 하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임신 여행을 하면서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태아의 건강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